경북으로 오이소 코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경북의 재발견 또 경북을 홍보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이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은주 팀장 역시 서울살이를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와서 정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고 대학 졸업식 바로 다음 날 여의도로 출근을 했는데요. 서울에는 무시무시한 지하철 9호선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철이라고 하는데요. 경북으로 내려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되었는데도 지옥철로 출퇴근하는 악몽을 아직도 가끔씩 꾸기도 하는데요. 첫 직장이 대한민국 국회였던 만큼 새벽 2시 퇴근은 기본이고요.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건 기본으로 해서 워라밸이 전혀 없는 저녁 없는 삶을 3년 가까이를 살다 보니까 나를 소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음에도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좀 내 삶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내가 지역에 가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우리 설동원 대표님이 하신 메이든피플에서 청춘구 행복동 경북의성 7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SNS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거 무조건 내가 참여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7주간 서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한적하고 자연도 풍요롭고 이런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정착을 결심하게 돼서 의성군 안개면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행복의성지원센터 의성을 행복하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성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청년 유입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서울만큼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청년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착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인데요. 텃세 이런 거 없이 정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허진수 대표님, 진짜 별에 반해서 영양에 정착하신 거예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저는 일단 2019년에 집에 누나가 들어와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는 사업이 나왔는데 자기가 이 사업으로 한번 경북에 내려가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집안에나 마찬가지다시피 남매지간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저도 누나 핸드폰 번호도 없을 정도로 서로 약간 벽을 쌓고 지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중간에서 누나가 아무래도 사업 경력도 없고 운전도 못하니까 위험하다, 그냥 같이 내려가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북 내려가서 사업해보면 재밌겠는데 이 생각에 이제 경북으로 내려가 보게 됐어요.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사업이 이제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3천만 원 금액에 창업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정착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양군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이나 줘요? 네. 솔깃한데요? 솔깃하지만 저는 안 되겠죠. 청년이 아니어서. 뭐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일단 40살 이하여야 되고요. 땡이네요. 네. 그래서 뭐 단디 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사진 영상 스튜디오로 시작을 했어요. 누나는 아무래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합이 맞는 거죠. 사이는 안 좋지만. 인구가 16,000명인데 사진 찍는 사람 그렇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물품에 집중을 했어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주자,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지역의 축제들이 안 열리게 되었잖아요. 이제 산나물 축제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산나물 농가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축제 재단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저희가 필요해진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생산하는지부터 그리고 어떤 작목들을 생산하는지 모든 거를 다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올리게 되었어요. 이게 판매가 좀 많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평판도 좋아지고 농민분들이 저희의 존재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이렇게 경북 북부 내륙 영양에서도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바닷가 영덕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외국인들이랑 처음에 노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를 했었어가지고 호주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호주 사람들이랑 노는 거였다 보니까 그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랑 제일 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외국인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걸 하다가 혹시 외국인들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 한번 했다가 그럼 외국인들 말고 청년을 한번 모아보지 않을래라는 이제 뉘앙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준태 팀장님이 진행하시던 그런 이웃사촌 시험마을 통해서 저희가 청춘구 행복동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청년 마을을 시작했었던 거였죠. 결국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외지 청년들한테 알려서 오게끔 만들고 좋아하게끔 만드는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덕의 매력은 뭐죠? 저는 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워낙 좋아하는데 바다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험심을 자극시키고 바다 옆에 있는 트레킹 코스인 영덕 블루로드라는 이제 해파랑길의 한 네. 일부 구간인 코스가 있어요. 그 트레킹 코스가 이제 저는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뚜벅이 마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뚜벅이 마을이 형성되면서 영덕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은 사실 어쨌든 지역에 활기를 넣고 있다라는 것 그거는 조금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블루로드다 보니까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파란색 옷 입은 애들 갑자기 떼거지로 등장해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든지 갑자기 음식점에 있다라든지 이런 체육대회에 참여한다라든지 갑자기 봉사활동 저희가 이제 플로깅이라고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하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라든지 혹은 저희가 블루로드 길 위에서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 처음에는 뭐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 뚜벅이 애들인가 보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기고 영덕 문화재 야행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제 10,000명 정도의 분들이 오시면서 우리 지역에 이 영해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처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빛 축제를 하면서 야시장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문화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알게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유익하고 또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너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청년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었던 그런 곳에서 하나 두 개씩 그게 프로그램이 되었던 하드웨어가 되었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북의 어르신들이 잘생긴 젊은이들이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축제도 하고 이러니까 변화도 일으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은 이제 지역에도 그리고 청년에게도 다들 윈윈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타지에서 경북에 내려와서 정착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민인 윤하진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고 우선 대학생이면서 어떻게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인 타버스에서 부단장을 하면서 백인의 앞바단, 인구의 날, 그리고 저출생 극복 캠페인 등을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서 흔히 말하는 서울로 몰려가고 있는 걸까요? 수도권에 대기업이 집중되는 이제 현상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에 따라 연봉이나 월급이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차이를 실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취직하여 정착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일 텐데 그렇다면 이 두 분께서는 이런 청년들의 문제 어떻게 해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양질의 일자리냐? 경북에 정착한 청년들 보면 연봉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시간을 여유를 갖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면 그게 돌아보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까. 그렇죠. 일과 삶의 균형, 이제 워라밸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네, 경상북도 입장 어떻습니까? 더 이상 경상북도가 소멸되어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제 어디든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민들도 살기가 좋은 경북 그리고 또 인구가 들어와서 활력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좋은 해법들이 좀 많이 나와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지역에서 일하고 또 정착할 수 있길, 살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